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시사평론가 수민 킴 오늘도 좌충우돌 하겠습니다. 야, 자, 이 배수진 배수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에도 복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푸른 용. 예, 네네. 푸른 청룡. 용용 좋겠지. 예, 올해 저 LG 트윈스가 아니라 MBC 청룡이었으면 거기 우승했을 거야 또. 지난해 그 LG 트윈스의 전신이 예. MBC 청룡이었죠. 아, 그래요? 예. 오늘 저 예전 같은 이청용 선수가 국대였으면 아시안컵 최우승 선수 됐을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예. 민경남 PD가 좀 자제하라 그러네요. 예, 그죠. 아, 너무 아재 개그다. 예. 청룡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난 거 두 개 다 얘기해봤어요. 네. MBC 내가 청룡. 청룡이여 이것도 있습니다. 누구? 드라마 소년시대. 아, 그래요? 네네. 거기 청룡이 나옵니다. 아, 소년시대? 네네. 아, 저기 저 OTT에서 내가 하는 거? 청룡이요. 임시완 씨가 나오는. 오, 그래요? 예. 임시완이 연기가 좋죠. 예, 아, 변호인. 예. 네. 아유. 자, 본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엄청나게 쏟아져요. 원래 신년에 많이 하는데 올해 또 총선이 있는 해니까. 자, 일단 두 분 구체적인 숫자 얘기하기 전에 큰 틀에서는 어떤 흐름이 느껴진다. 요 일감, 여론조사 쫙 봤을 때. 배수장부터. 긴장감이죠. 긴장감. 이게 총선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는데 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주제보다는 예,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신년 여론조사에 한동훈 대 이재명을 묻는 조사가 많을 것이다. 예. 예상대로 됐잖아요. 예? 예. 아, 실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전략의 성공인가? 왜냐면은 민주당은 주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이 대선 대선의 전초전이 아니구나. 차기 대선의 연장전으로 좀 보고 싶고. 차기 대선의 연장전. 아, 죄송합니다. 차기 대선을 앞당겨가지고 뭐 타임을 가불해가지고. 뭐 백투더퓨처야 막. 그 지난 대선의 무슨 연장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게. 아, 청룡회인데 정신 차려야지. 차기 대선의 전초전. 아, 오늘 저 지난 대선의 연장전. 괜히 저 LG 트윈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 그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르고 싶은 거고 네. 이재명 대 윤석열로 국민의힘은 미래 차기 대선으로 치르고 싶은 거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러면은 배 소장 말대로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프레임 전환 전략이 먹힌다. 그렇죠. 일단 시작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얼마나 앞으로 지속이 되느냐, 또 컨벤션 효과에서 얼마나 외연을 또 확장을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으로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 저 네. 수민킴 어떻게 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을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로 비유를 했을 때 이제 세이브를 올리기보다는 구원승을 올리러 나온 거죠. 사실 민주당보다 그렇지, 뒤지고 그렇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동점에 가까이 갔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한동훈 카드가 먹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볼까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여야 지금 총선의 각 당의 수장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 하나 보죠.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이 양자 대결 나왔네. 이 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요거는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인데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동훈 네. 24%, 이재명 22%예요. 네. 근데 직전 조사까지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였거든요. 네. 이 자체 조사에서는 근접하기는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물론 지금 이것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한동훈 24, 이재명 22.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있었네. 한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를 볼 수 있는데 예. 지난해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에서는 한동훈 11인데 네. 이번에 24.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조사에서는 20인데 이번에도 22.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경우에는 비약적인 상승, 예. 이재명 대표는 정체 이렇게 볼 수. 연령대별로는 나눠지겠죠. 대체로 이제 뭐 30대, 40대, 50대는 뭐, 예. 이재명일 테고, 예, 뭐 그런 거 60대, 같더라고요. 70대 이상은 예. 한동훈일 텐데 우리가 지역별로 중요한 게 이제 서영춘이에요. 서영춘이요? 서영춘이 아니라
서울 갔단 말이야. 그게 옛날에 우리 서영춘 붓빠빠. 그렇죠 유명했죠. 마이크 이걸 5분간 내가 왜 끄는 알고 수가 있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왜 이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맞아, 세리가 관대하게. 서영충인데 서울 영남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리죠. 충은 어디예요? 수능에 충. 서영춘이 서영춘이 아니라 충이라는 충청. 여기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또 이 지역이 최근에 들어서 좀 흔들리는데 네. 결집한 걸 볼 수 있다면 한동훈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정치권 뉴스의 중심은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네.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추세입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저는 이게 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한동훈, 이재명이 팽팽한 수준까지는 온 거고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난 대선 막바지 정도로 국민의힘 쪽이 복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지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중에서 겪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해서 네. 실망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성향이 그대로인데 네. 국민의힘 또 그냥 지지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못할 줄은 몰랐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예, 조금 더 이제 복원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지난 대선 또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박빙 상태를 깨려면 판 자체를 예전하고 완전 다른 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그 판 자체를 다르게 간다는 건 결국 대통령실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대통령하고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는 것도 그 자체가 주요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원대한 판가리가 있어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긴 역시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유권자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 이제 중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또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때는 대통령에게 단순히 이제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도 무당층 수도권 2030 MZ 세대가 중요할 텐데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수용 쪽이다. 이렇다고 해서 여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좀 뭐가 다른가.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또 샘솟듯 솟구쳐 내느냐. 예를 들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그렇죠. 뭐가 다른가 이런 거. 그렇죠. 차별화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의 뭐 쓴소리를 한다. 대통령에게 뭐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개념에 대해 뭔가 다른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일 30일 신년 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또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27, 한동훈 2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이재명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을 또 앞서는 것이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네. 그건 뭐냐면 여전히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네. 대체로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코리아 리서치는 아마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기를 불러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보기로 건네받지 않고서도 좀 다이내믹성, 역동성이 있는 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래서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보면 긍정적 기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49, 부정적이 43이라는 것은 중도층도 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보다 여기서 이걸 소개해드려야 돼요. 저도 더 하세요. 계속 하세요. 기분 나쁘셨습니까? 저도 길어지는 걸 알아. 김수민 표정을 봐도 안 좋은데 이건 소개해드려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대통령실 관계 예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근데 중요해. 이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25%.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40%. 그리고 이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가 25%. 그러니까 관계가 차이가 없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를 포함해 버리면 65%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응답자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알지만 대통령에게 말을 못할 것이 알못 말이에요. 알지만 알못 말. 역시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다. 요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복을 해내느냐가 최대 과제라고 봐야죠. 이게 가게가 신장 개업을 할 때는 네. 손님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일일 매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손님들도 네. 이 가게가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예상 결과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해보죠.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사실 이제 선거에서 제일 많이 보는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하고 그거잖아요, 배 소장. 네. 여당을 지원할 정권 지원론인지 정권 심판론인지 요거잖아요. 그렇죠. 구도. 이거 관련된 저 전체 구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구도 판이니까 그거 관련된 여론조사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분석을 해보죠. 중앙일보, 한국갤럽, SBS 입소스, 중앙일보, 한국갤럽, 한국일보, 한국뉴스 요 3개. 예. 네. 자 일단 중요한 조사가 나왔네. SBS. 네.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일 3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자 총선 구도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더니 정권 견제인지 네. 국정 안정인지 물어봤더니 국정 안정 40%, 정권 견제 52%. 네. 그다음에 개요는 소개해드렸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 41, 정부 견제론 52 비슷해요 두 조사가. 네. 그러니까 이 조사까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일보 한국 리서치 조사는 네. 지난 26일 27일 실시가 됐고요.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일보인데 한국 리서치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는 쌍한국. 네. 예. 이 조사에서는 총선 전망에 대해서 정권 지원론이 40, 그다음에 정권 견제론이 52%. 이건 입소서였고 한국일보 한국리서치는 48이 정부 지원론, 네. 정부 견제론이 52. 그러니까 실시된 조사 중에서는 두 개가 가장 근접한 것은 4%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자, 않는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한국 리서치 네. 조사입니다. 아 지금 유튜브로 나가네요. 근데 이게 한국일보 한국리서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하고 야당 심판론을 두 개 오케이. 각각 물어본 자,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갤럽 하나 더 있어요. 앞서 중앙일보, 한국갤럽은 저 소개해 주셨죠? 그렇죠. 저 네.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부 지원론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네. 정권 견제 또는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있거나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것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선에 그러면은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보세요. 예, 저도 말 좀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네. 왜냐하면 중앙일보, 한국갤럽만 해도 정부 견제 53, 정부 지원 39. 유튜브로 좀 띄워주세요. 그 3사 여론조사 비교. 대부분 정부 견제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그렇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중앙일보, 한국갤럽,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국민의힘 29, 민주당 25, SBS 입소스, 국민의힘 34, 민주당 37.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어. 거의 붙어 있어. 정권 심판론이 견제론보다 많은데 네. 이 괴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짧게 먼저 설명드리고 더 깊은 설명은 네. 김수민 평론가로 길게 넘어갈게요. 하시고 저는 짧게 하게 아니, 될 것 아니, 제가 같습니다. 짧게 하게 무슨 여러분 불량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4년여 전에는 어땠느냐? 4년여 전을 보면 될 거냐? 그때는 총선 구도도 정부 지원론이 높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총선 구도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불리한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 것까지 이해가 갔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날까? 네. 이건 일종의 채증 현상.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민주당 얘기는 쪽으로. 제가 중도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나 싫은데 그냥 뭐 어떡하지?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딜 찍지? 국민의힘은 안 찍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네 못 찍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건가? 그렇죠. 네. 김수민 평론가.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괴리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자세한 분석을 뭐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계리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을 건데 일단 민주당한테 낙관적인 부분은 네. 민주당 찍을 거면서 어, 그냥 대놓고 민주당 지지한다고는 말을 못하고 네. 여당 심판, 어, 야당 지원 이쪽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요게 이제 숨어 있는 민주당 표가 볼 수 있겠고. 샤이 민주당.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당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아닌 다른 당 지지자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그게 또 들어가 근데 민주당 있는 파이가 것이죠. 제일 크잖아요. 뭐 어쨌든 예. 그렇지만 아니 야당 민주당 지원이 아니라 야당 지원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민주당 사실 여당 아니면 다 야당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다른 야당 찍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야당 지원, 정부 견제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총선 때 보면 전체 구도를 인물 이슈가 구도를 못 없는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를 수치를 수렴해 또는 정당 지지율 수렴해 이 얘기들 다 하거든요. 전체 구도 측면에서. 근데 지금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뭐를 지금 이번 총선에는 정권 지원론이나 정권 심판론 차이 크게 나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아니면은 정당 지지율이 붙어 있는 거 이걸 봐야 돼요? 당별로 저는 주안점을 달리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겠지. 당연히요. 불리한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이 묶여 있는 부분을 직시를 해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네.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정권 심판 여론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뺀 나머지 부분은 네.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건 다 열려 있어요. 만약에요. 네. 이 구도, 요 여론조사 끝까지 총선 전날까지 간다고 하면 실제 총선에서는 어느 게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 자, 아니면 설명을 드릴게요. 정권 이게 심판론?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이 평판이 없다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민주당 쪽으로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의가르닉 현상이거든요. 자의가르닉이 뭐냐면은 미완성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친명해서 비판을 하지만 취지층들이 볼 때는 그래도 껴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역대 정치를 보더라도 이게 이 뭐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껴안는 쪽이 어쨌든 이기게 돼 있어요. 올해가 용우회니까 포용이잖아요. 포용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존재가 있는 한은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네.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는 민주당 지지율의 대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영향력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율 이 평균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는 민주당 지지율과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거죠.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 판별 분석까지 해냈을 때 총선 의석수 예측이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갖고 의석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불비례성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네. 예,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정당 지지율 나오는 대로 바로 의석 계산이 되는데 뭐 그렇긴 하지.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선거구죠. 예, 한국이나 미국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출구조사 발표할 때도 막 격차가 30석 차이 나고 최대 최소가 이렇기 때문에 예, 막판까지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 네. 실제로 그게 뭐- 원론적인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니까요. 정권 지원론, 심판론이랑 정당 지지율이랑. 일단 각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현찰입니다. 그게 현찰이다. 네, 민주당이 정권 견제론을 다 자기 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번 총선은 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돼 있는 게 현찰이다. 정당 지지율이 현찰이다. 네네.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 정치쇼 선거 직전 방송에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요?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뭐요? 그때요? 의석수요? 예, 예. 지금 하셔야지. 저한 네, 네 지금 달 한번 네 달 지금, 남았어요.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고 네. 그래요? 우리 정치쇼에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총선 끝나고 하차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탄 선언하시고. 양당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신당 얘기도 좀 해보죠. 신당들은 어때요 움직임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 보니까 양당 다 어디서 지지층이 많이 빠질까 그거 좀 보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신당 포함 지지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개요 소개를 해드렸던 SBS와 입소스 조사입니다. 네. 신당을 포함했을 때의 정당 지지도 민주당 33%, 국민의힘 2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33이고 국민의힘이 27, 국민의힘이 20%대예요. 네. 이 SBS 조사 결과. 그 이야기는 지금 이준석 신당의 12%하고 합하면은 39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모든 그 이준석 신당의 퍼센티지가 그러네. 국민의힘으로부터 네. 온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낙연 신당도 8% 마찬가지인데 합치면 4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조사 결과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앉는 쪽이 이긴다. 제가 용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갑진년. 네. 갑진 협상을 해야죠. 갑진 시도를 해야죠. 근데 이게 갑진년. 네. 갑이 돼. 한자와 한글이 막 지금 혼용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소선거구제에서 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의 후보가 당선은 안 되더라도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례 투표가 지금 준연 동향이냐 병립 현상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이준석 신당이냐 이낙연 신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두세 석이라도 세네 석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든 이준석과 이낙연을 먼저 껴안는 쪽이 네. 이긴다. 어떻게 봅니까, 김준일 네. 평론가? 이 신당의 지금 파괴력, 이 여론조사 결과로. 현재로서 파괴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수는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유능한 다수파는 다자구도를 잘 활용합니다. 방금 배 소장님께서는 껴안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 껴안아도 된다. 어떻게? 우리 쪽 표 덜 깎고 저쪽 표 더 깎도록 만들면 돼요. 예, 그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네. 예,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그런 이게 방법 뭐가 있어요? 신당이 어느 쪽이 유불리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 사퇴했지만 네. 상당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갔거든요. 단일화 효과 거의 없었다라고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단일화, 재통합 이런 거에 너무 골몰할 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의힘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아예 이준석 신당 떠도 국민의힘 표보다 민주당 표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뭐 그 얘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본인들이 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는요. 네. 덧셈을 해야 되지 뺄셈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포용이잖아요. 올해는 용해입니다. 포용을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한 표 잃고 저쪽 편이 두 표 잃게 만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